하늘이 어서 오고. 오늘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굉장히 어마무시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오순이가 오픈 채팅원으로 방송 전에 무려 2억 원 상당의 후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지? 고맙습니다. 고마워 오순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오순이 하는 일 다 잘 되고 만수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의 축복이 걸렸으니 올 한 해는 끄떡없겠네요. 다운님, 올 한 해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남겨드립니다. 제가 어제 쉬었잖아요. 어제 제가 쉬었는데 뭘 했느냐? 뭐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은 뭐 유튜브 작업이야 늘 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걸 했어요. 선물 받았던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콰사킹이라고 BHC에서 나온 콰사킹이라고 하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정말 콰삭하더라고요. 바삭한 수준을 넘어서 콰삭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혜준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먹은 모든 튀김 요리 중에서 제일 바삭함을 넘어서 콰삭했어요. 괜히 콰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콰사킹을 그래서 먹으면서 뭘 했냐면 넷플릭스의 그 영화를 봤어요. 물론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좀 넘겨가면서 약 뭐 1시간 좀 안 되게 봤는데 용의자 리포트인가요? 그걸 봤거든요. 왜? 순위권에 있어가지고 용의자 리포트 살인자 리포트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검색을 해볼게요. 살인자 리포트네요. 미안합니다. 용의자가 아니에요. 멀더 리포트. 살인자 리포트인데 다 보고 난 뒤에 느낌은 뭐냐면 넷플릭스라서 다행이다라는 느낌? 주의 어서 오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영화관 가서 봤다? 그냥 킬링 타임? 약간 뭘 노렸는지는 알겠어요. 감독이 어떤 걸 의도했고 그런 건 알겠는데 뭐 딱히 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감명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는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은 굳이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려는 것 같았지만 뭐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혜어서 오고 우애어서 오고.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그저 그랬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 하루 나름 뭐 그냥 보통의 하루? 근데 오늘 최근에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최근에 제가 턱 스트레칭을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두통약 거의 뭐 일주일에 3개씩 먹었었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 3개면은 3일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하나를 치면.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적게 먹은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두통약 거의 안 먹는데 먹어서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통의 원인이 뭘까. 아무튼 오늘은 두통약 하나 먹고 뭐 딱히 다른 거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하나 또 죄송스러운 건 어제 셀카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내가 머리를 헤어커트를 해야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라. 너무 숱을 이상하게 쳐놔서 지금 제 머리카락 상태가
뒤죽박죽 그 박사님 머리처럼 되게 폭탄 맞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수습이 안 되더라고. 인사수비녀 저거. 오늘 비 안 오겠지 했는데 퇴근하고 비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렇게 웃음이 많아요? 다행이네. 괜찮아요. 가끔씩 뭐 비 맞는 것도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잘 있으면 되죠. 옷 빨리 갈아입고. 근데 내가 머리를 자르러 가려니까 이제 어디 갈지가 또 고민이야. 나의 귀를 파먹은 곳을 다시 갈까? 귀 파먹은 곳 그 미용사는 거기 없을 거거든요. 그 미용사는 아마 거기 없을 거야. 왜냐면 순환 근무 형식이라 다른 체인점에 갔을 거예요. 계열사의 다른 체인에 갔을 거라. 그래도 근데 싼데 거길 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0원짜리로 옮길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솔트님은 마음에 드는 순간에 담은 셀감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없는데. 나 약간 여자의 마음이야. 여자의 마음이 뭔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끝없이 추구하잖아. 끝없이 불만족.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합니까? 끝없이 불만족해. 다운님 마음 편한 곳으로. 내 마음이 편한 곳. 내 마음이 편한 곳이라. 그러면은 거기 갈까? 차홍님 하는 곳? 차홍님 하시는 데 가면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수술 어쩜 이렇게 개성적으로 자르셨어요? 이러면서 그냥요 제가 집에서 머리 자르기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잘랐어요. 이러면 너무 잘하셨다. 근데 자른 와중에 되게 일률적으로 개성 없이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개성을 나타냈다는 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너무 부러워요. 진짜요? 그럼요. 저희 디자이너들은 이런 개성을 발견해내고 어떻게 해야 개성이 드러날까? 어떻게 해야 이런 개성이 나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늘 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객님 같은 경우는 헤어 디자이너가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행위죠. 그리고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안 다치셨어요? 안 다치진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다. 근데 다만 지금 고객님께서 머리 상태가 조금 개성이 과하다 보니까 길이가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길이감을 먼저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감을 좀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한번 조절을 최대한 해볼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디자인에 대한 어떤 고객님의 개성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그때 그러니까 저희 샵에 재방문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맞춰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좀 현재의 좀 약간 사고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죠. 그러면 네. 마음 편하게 길러서 묶은 머리? 그거는 이제 그 박보검 씨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원래 이목구비가 약간 아랍상보다는 두부상에 가까울수록 긴 머리가 어울리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목구비가 진할수록 짧은 머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진한 이목구비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으로 시선이 가는 거를 최대한 없애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아랍상보다는 두부상에 가깝기 때문에 기르면 나쁘지 않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기르기엔 내가 숱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내가 못 견디는 게 또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뒤통수가 푹신푹신해지는 그 더벅함이 나 너무 못 견뎌요. 그리고 그 뒷머리가 꼬리가 생기잖아. 남자들은 사실 뭐 요즘 꼬리 기르는 사람, 뭐 울프컷 이래가지고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로 쳐 올리거든요. 아니면 그냥 딱 그 길이만큼 이렇게 짧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없던 사람은. 그래서 그게 생기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기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는 그런 로망이 있긴 해요. 그 무사 머리, 미스터 선샤인의 구동매 머리, 그런 로망이 있긴 한데 못하죠. 구동매처럼 해가지고 그 도복 입고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긴 하죠. 그 전에 왜냐면 잘라버려요. 그 전에 사실 자의로 자르러 가는 거긴 하지만 자의가 아니야. 왜냐면 너무 불편해. 못 견뎌해 내가. 양심이 가출하는 소리를 들었? 무슨 말일까? 딜레이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길래 양심이 가출은 어떤 말일까? 그거는 아닐 거잖아. 박보검과 거의 흡사하다. 그건 아닐 거잖아. 어떤 걸까? 모르겠네. 귀 간지러. 그만 좀 욕하세요.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 귀 간지러. 지금 제 면봉으로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귀를 간지르고 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칭찬만 해야지. 방송하는 시간에 말이야. 뒷담화를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뒷담화를 참. 참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내일 뭔가 좀 특별한 방송을 해볼까 하는데 내일 좀 특별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내일 확정된 거는 내일 위스키를 먹을 겁니다. 선물 받은 거 위스키를 먹을 거고, 근데 이제 공개가 상반신밖에 안 되니까 그 선에서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신으로 할 수 있는 것 선에서. 그래서 좀 특별한 의상을 입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계제예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떨지 마세요. 이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도 하영님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다운님 진짜 나쁜 소리 한다. 아니야. 떨림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다 나를 지켜본다는 것이 떨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 안 본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때부터 사실 떨릴 이유가 1도 없어.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요. 그냥 나는 먼지탱이다. 아니면은 반대로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박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로 바꾸세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나를 보러 온 놈들은 그냥 똥구멍이다. 그냥 해삼이다. 말미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떨림이 좀 줄어듭니다. 떨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떨린다는 건 누가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면 지켜보는 놈이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스탠드, 책상 앞에 있는 이 스탠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녀석이 나를 지켜본다고 해서 내가 떨립니까? 스탠드가 날 보고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감자들이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전 내일 늦게 들어올 듯해요. 미사가 뭐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다는 거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가면 10시에 끝날 것 같네요. 8시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주행 모임이 있나 보네요. 정주행 모임 하루에 2시간 하나 보네. 그거 하고 10시에 끝난다. 10시에 끝나면 휴대폰으로 들어오면 되죠. 위스키 맛있어야 할 텐데요. 위스키는 무조건 맛있어. 왜냐면 하늘아,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평소에 먹던 거 맛 내가 늘 뭐라고 설명해? 아세톤이라니까. 손톱 지우는 그거야. 그냥 그런 위스키를 나는 원래 평소에 먹는다고. 근데 선물 받은 거는 그게 할 수가, 그런 향이 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맛을 어느 정도 자본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선물 받은 거는 내가 먹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어. 기대되네요. 뭘 입고 오시려나 라는 채팅 위에 여장을 외쳤지? 하늘 일로 와. 딱콩. 여장은 내가 상반신밖에 안 나오는데 뭐 브라탑이라도 입어야 돼? 브라탑 입고 내가 비키니 입어? 워터밤 보여줘. 권은비 워터밤 내가 다시 재현해줄까? 권은비
권은비 오토밤 내가 재현하냐고. 성당 미사요. 성당. 내가 그걸 모르겠어. 아 정말 내가 너무 진지하게 했나? 완전 농담이었네. 제가 미사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어?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2시간 보는 정주행 모임이라고 한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전 그러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모임이 어딨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2시간 보는 정주행 모임이 어딨냐고. 소지섭 팬도 그렇게 안 하겠다. 소지섭 팬들도 이제 미사는 안 봐. 소지섭 팬들도 드라마 다시 볼 거면 뭐 유령 이런 거 볼 거. 유령. 내일 전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어요. 최혜구 선생님이 변장한 산타 하라와 함께 인증샷 도찰까? 하라? 지혜특 채팅 한 글자씩 어디 날려먹어. 솔트의 채팅 습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익명으로 나타나도 알 수 있게 특징을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요. 하나씩 먹어 그냥. 맛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김장하다가 주워 먹다가 배추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팅 치다가 잠깐만 채팅 맛있겠는데? 더님 줘야 되는데. 아이 그냥 내. 근데 그렇게 그냥 내도 돼. 내가 다 이해하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일 약속 있는데 빨리 와야겠어요. 내일 약속 있어? 여러분 그거 알죠? 근데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이랑 모레 있잖아. 내일이랑 모레 이런 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뭐 남캠이나 여캠 분들은 이상하게 그게 있어. 이상하게 꼭 그 시기쯤 아프다? 이상하게 그 시기쯤 아파. 막 여캠들이면은 저 크리스마스 특집 준비하다가 무리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러면서 링거 맞는 사진 갑자기 올려. 근데 알고 보니 막 남자친구랑 알고 보니 남자친구랑 병원에서 열이 나서 뜨거운 밤이 아니라 다른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 씨가 되어요. 아플 예정 아니시죠? 근데 나 실제로 제가 언제죠? 내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하다가 진짜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어떤 기념일날 내가 진짜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어이없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역캠들이 휴방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하도 많이 퍼져서 요즘에는 오히려 휴방을 안 한대요. 오히려 안 한대. 저 그러면 아파야겠죠? 출근하기가 싫어서. 출근하기 싫어서 아프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휴먼? 예주 휴먼 그러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아프겠다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돼. 근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 안 하던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마스를 도대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은 언제야? 그러니까 뭐 물론 방송하고 우리랑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럼 맞아. 근데 방송이 꺼지면 공허해요. 그럼 방송 끄지 말고 밤새매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더 공허해. 다음 날이 더 공허하다고. 영원히 방송을 안 끌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아픈 척 연기해줘요. TBLPWM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아픈 척을 원하는 거죠?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아픈 척이요? 어쩌자는 거예요? 몰라. 원래 이 청년의 마음은 이래. 그 얘기 몰라? 청년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다? 내가 청년이라서 그래. 배 해줘요? 배요? 배 아픈 연기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 배가 너무 아프. 배 아픈 연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잠깐만. 맹장인가? 배가 레이서라고 하는 옛날 휴대폰 있거든요. 배가 레이서? 아시는 분 없죠? 배가 레이서라고 하는 휴대폰이 옛날에 있었는데 명 휴대폰 중에 하나였어요. 좋은 휴대폰 중에 하나였어요. 배가 레이서. 배가 레이서는 그래도 스마트폰이었어요. 배가 레이서도. 오, 성공해요.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티비님이 여기에 왔을 때 절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왔을까요? 제 채널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닌가 보네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다운님 애니메이션 더빙 잘하실 것 같은데 저 할아버지 역할 많이 합니다. 농담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면 됩니다. 슬프게도 가다듬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따뜻한 물을 먹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목을 좀 촉촉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야 하고 있어요. 좋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발음도 되게 좋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네가 먹는 틀렸다. 안 할게요. 발레요? 발레가 뭐예요? 내 발레라는 얘기를 했나? 발음이 똥이구만. 발음 좋다는 얘기 안 할게요. 내 발레라고 한 그런 적은 없는데. 아니 근데 제가 절대 생색내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누군가가 어떤 거를 요청했을 때 누군가 많이 들어주면 고맙다라는 얘기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내 얘기는 아닌데 내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야. 우연의 일치로 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뭔가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들어준다면, 흔쾌히 들어줬다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요. 감사합니다. 왜 저한테 하고 그러세요? 참.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고맙습니다. 다운님은 참 속이 하얘요. 다운님은요 참 속이 하얘요. 하얀 사람 다 보여요. 맞습니다. 속 보이는 사람, 그것이 나다. 연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뭐 또 원하는 거 없어요? 뭐든지 해줄게요. 못 말려. 절대 못 이김 우리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짱구는 못 말려 제목이, 일본에서는 짱구는 못 말려가 제목이 짱구는 못 말려가 아니잖아. 근데 한국에는 왜 짱구는 못 말려가 됐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짱구는 못 말릴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나 보네. 뭔데요? 저 몰라서 물어본 건데. 몰라서 물어본 거요. 저는 지식 유튜브가 아니에요. 짱구는 못 말려가 왜 짱구는 못 말려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45년. 굉장히 옛날이죠. 대한민국은 아직 그 아픔을 극복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우연히 한 일본인 야마모토 쿠치 씨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온 야마모토 쿠치 씨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건 다 뻥입니다. 전 몰라요. 난 몰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일 어떤 음식이랑 먹을지 대충은 제가 정했거든요. 대충 정한 거 뭐냐면 핑거푸드로 정했어요. 왜? 핑거푸드가 아니면 좀 먹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뭐랄까, 핑거푸드가 되게 특징이 예쁘잖아요. 화면에 나왔을 때 그게 예뻐, 화면이. 그래서 핑거푸드로 먹을 거예요. 핑거푸드 뭐요? 그거는 아직 못 정했어. 저는 오늘 회사에서 쿠키 받았어요. 연말 선물이래요.
유예준님 왜 저는 안 줘요? 왜 저는 안 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쿠키 왜 외국 거네 쿠키. 나 외국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응? 외국 거 왜 나 안 줘요?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TV님 왜 감기에 걸렸어요? 아휴 얼른 몸 관리 잘하세요. 근데 좀 멀리 가서 말해줄래요? 좀 멀리. 저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방송해야 돼가지고 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좀 조금 멀리서 채팅 쳐주세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5m만 더. 아니다. 30m만 더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쯤. 들려. 거기서 뭐 하는지 다 들리니까 거기서 채팅 치세요. 네, 좋네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기 올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간식 차와서 음료수랑 추러스 봤어요. 아니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그런 걸 해줘요? 대박이다. 와, 음료수랑 추러스라니. 저 때는 있잖아요. 추러스라는 거는 놀이동산 안 가면 절대 못 먹는 거였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처음 목격하는 게 추러스였어.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추러스가 완전히 없었어요. 요즘에는 추러스가 보급화됐잖아요. 추러스 체인점도 있고. 근데 저 때는 정말 놀이동산 안 가면 추러스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요. 오늘 센스 만점. 와, 학교에 간식차. 저는 근데 그 의무경찰 나와서 육군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군에는 육군 군대 나오신 분들은 그런 문화가 있대요. 황금 차량? 뭐 그런 게 온대. 걔가 오면은 뭐 각종 PX 식품들 실어서 온다던데.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제가 쿠키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거. 저기 잠깐만요. TV님. 오지 마세요.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지금 감기 환자가 지금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자, 멀리. 지금 자 TV님은 현재 보균자거든요. 저는 정말 TV님의 쿠키를 받고 싶지만 보균자의 쿠키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감염이 되면 TV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균자 지금 현재 지금 TV님 보균자가 조금만 더 멀리. 아까 30m 떨어져 계셨는데 언제 이렇게 오셨지? 조금만 더 멀리 이동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황금마차. 우에는 어떻게 아는 거야? 야, 우에 남자 아니야? 우에 남자 아니야? 의심해봐야 돼. 우에 남자일 수도 있어. 황금마차를 어떻게 알지? 나도 모르는 걸? 남자 아니야? 물론 근데 남자여도 괜찮아. 남자여도 괜찮아. 기집애? 아니 전 감기지만 독감이면 그럼 몇 미터? 독감이면요. 근데 자꾸 또 오시네? 잠깐만 좀 멀리 계세요. 잠깐만. 아니 이분 왜 관리를 아무도 안 하시네. 좀 멀리. 네, 멀리 계시고 감기든 독감이든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좀 멀리서 얘기를 해주세요. 멀리서. 자꾸 순간 이동을 하셔. 순간 이동을 하시네. 순간 이동. 마스크 끼고 있어야겠다. 다은님이 관리해야죠. 정말 서럽네. 매니지먼트도 없어가지고 서럽구만. 저기요 격리. 여기 기침 환자. 야 주위 100m. 더 100m. 콜록이 있는 순간 이제 지금 공기 중에 이제 퍼져.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 있다면 여러분 숨 쉬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다. 이제 좀 제가 알코올 좀 뿌려놨어요. 진짜. 이렇게 그 돌발 보균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좀 힘드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삼촌이 직업군인이었음. 요즘에 직업군인 분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군인 분들 중에서 되게 인기가 없는 게 그거래요. 그냥 뭐 하사관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괜찮대. 직업군인으로 그냥 말뚝 박은 사람들 흔하게 얘기해서 하사로 들어가서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되면서 군복무 계속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요즘에 가장 최악인 게 육사 가가지고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메리트가 없어서 거의 다 전역한대요. 사실 옛날에는 육사는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똑똑한데 집안에 돈이 없다면 무조건 육사 가면 최고다. 정말. 물론 그때 더 옛날, 저는 그때 사람 아닌데 옛날에는 군사정권 힘이 엄청 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세길 최고 1등이 돈 없으면 육사가 최고긴 했어. 근데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나서도 사실 육사에 간다? 그냥 초엘리트예요. 근데 요즘에는 육사를 가잖아? 그리고 군복무 하잖아요? 그럼 되게 바보 취급받는데 되게 미련한 사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육사, 해사, 공사 있잖아. 사관학교가 성적 커트라인 되게 높은 거 아시죠? 되게 높거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메리트가 없대.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웃긴 게 우리나라에 경찰대학 있잖아요. 경찰대학. 경찰대학도 되게 공부 잘해 가거든? 근데 요즘에는 경대생들이 경찰 간부 안 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로스쿨 간대. 경찰대학 나와서 경찰을 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 뭔지 아세요? 더 어이없는 거? 요즘에는 검사도 안 하려 한대. 검사도 안 하려 한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로스쿨에 가서 성적에 따라서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그래도 그랬거든. 성적 제일 좋으면 판사, 그 다음 검사, 그 다음 변호사였잖아.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애초에 검사는 인기가 없어. 검사는 월급 적고 일 업무량은 너무 과도하고 그런 인식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어서 검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로스쿨 중에서도 물론 로스쿨을 급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되게 그 로스쿨 중에서 낮은 급으로 분류되는 로스쿨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약할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명문대보다는 명문대 아닌 게 낮을 거고. 그 아이러니하게 검사가 되는 사람들이 좋은 로스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에서 많이 된대요. 대부분 이제 변호사로 빠진대. 대부분 변호사로 빠진대. 이게 말이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등급 아니면 육사 원서도 못 냈어요. 당연하지. 맞아. 옛날에 육사는 그냥 올 1이 아니면 일단 절대 안 돼. 근데 올 1이어도 육사를 넣어도 떨어진다? 왜? 육사는 공부만 잘해서 가는 데가 아니야. 공부만 잘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올 1에 다른 것들도 잘해야 돼. 요즘 과학자 인기라던데요. 아 진짜로? 그거 아주 좋다. 과학자가 인기인 거는 되게 좋다. 사실 과학자가 잘 돼야 돼. 과학 계열에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 지금 봐봐요. 과학 쪽에 투자를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의 원동력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물론 프랑스나 이태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프랑스나 이태리 쪽은 과학보다는 좀 명품으로 벌어들이는 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되게 쉽게 말해서 GDP로 예를 들면은 거기는 일종의 그 제조업 중에서도 그런 의류가 되게 GDP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 좋지 뭐 사실 다르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도 그냥 옷 찍어내면 되는데 그게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맞죠? 사실 그게 맞긴 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래도 앞날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에 과학기술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선진국들이랑 얌마 나도 선진국 해종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해져서요. 우리나라가 똑똑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과학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절대 못 됐어. 정말로. 정말 과학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쪽에 근데 투자를 하기가 힘든 게 투입 대비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왜냐면 과학기술은 참 그래. 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가잖아요. 로봇도 앞서고. 그니까. 근데 중국이 사실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중국은 정말 그 기술자들을 얻어오는 데 있어서 물불 안 가렸어요.
우리 다 암암리 알고 있었잖아. 우리 기술자들의 유출되는 상황을. 근데 중국은 진짜 거절할 수 없게 제한을 해서 단물 쫙 빨아먹고 버린대. 그게 지금 너무 만연하고 있어. 실제로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있다가 중국에 스카웃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제시를 해서, 근데 그렇다고 완전한 보장을 안 해줘. 기술력 다 뽑아먹으면 톡 하고 버린대요. 근데 그래야지 사실 뭐 어떻게 공대 투자 많이 해야 돼요. 맞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건 우리랑은 사실 체감되는 건 없잖아. 우리의 삶의 행복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진짜 막 한숨밖에 안 나와도 나라만 잘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어떤 걸 해줬으면 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라가 SNS를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SNS를 제한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몰라. SNS의 거짓됨을 몰라. 그게, 여러분 근데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사실 SNS에 자랑하고 이러는 거 나쁘지 않아. 그 행위 자체는. 그리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왜 더 부작용이 심하냐? 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생각 끝에 나온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가 있잖아. 겸손 떠는 문화가 있잖아요. 겸손 떠는 문화. 대놓고 나 잘났어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SNS에 올릴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잘 산다고 안 해. 누가 봐도 평균 이상인데, 그냥 저 정도면 평균이죠 해. 내려치기를 해, 본인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른 채로 SNS상에 무분별하게 퍼지면 어느덧 대한민국의 평균은 이미 상위 20%가 되어 있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나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당면한 문제, 결혼을 안 한다. 요거 사실 난 이거 뭐 나라 정책 이딴 거 다 집어던지고, 결혼 안 하는 거는 제일 큰 문제는 그냥 진짜로 SNS야. 진짜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옛날에는 서로의 소식이 잘 안 퍼지고, 이 집은 어떻게 살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누구 결혼했다 하면은 어디서 했고, 어느 호텔, 어디 신혼여행 갔고, 집은 어디고, 뭔 전세고 매매고, 그런 정보들이 사실 그거는 그냥 얘기하면 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포인트는 뭐냐? 좋게 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정말 비참한 결혼이 되고, 그럴 거면 결혼 왜 하냐, 이 소리 나오는 거야. 사실 그게 아닌데. 여러분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결혼이라는 행위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즘에 다들 그러잖아. 말로는 사랑해서 결혼, 근데 사실 요즘에 다들 말하는 현실적인 결혼은 뭐야? 서로의 조건을 보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의 재산 상태를 봐서 어떻게 유지가 가능할지, 자식은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걸 왜 보냐고. 그런 걸 왜 봐. 딴 거 다 떠나서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녀 2명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환경이든 그 둘은 결혼해도 돼.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성인 남녀 각자 한 명 한 명이면 그 2명이 뭘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면 둘도 살 수 있어.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해야 되고, 뭐는 돼야 되고, 진짜 그런 생각이 문제야. 어른들도 폐물 뭐 있냐, 집은 몇 평이냐, 돈은 잘 버냐. 자, 어른들, 근데 폐물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좀, 씨, 무슨
아니 그런 것까지 물어봐? 폐물 뭐 했냐고? 끝나고 주소 보내놔. 내가 어르신 그 밤길에 꿀밤 한 대 때리고 도망갈게. 진짜 할머니? 어떡하지? 할머니는 꿀밤 때리면은 좀 위험한데. 할머니는 내가 어떡하지? 할아버지면은 꿀밤 때리려고 했거든. 할머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알아서 잘했어요. 그랬어? 잘했네. 잘했구만. 여러분 그 한 번쯤 있잖아요. 길을 걷다가 집을 한번 보세요. 길을 걷다가 집을 한번 봐봐. 그러고 네이버 부동산을 켜봐요. 그리고 그 집에 나와 있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봐봐. 근데 그럼 그런 생각이 든다. 뭐야? SNS 상에서는 다들 엄청난 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집이 평균이라는 듯 그렇게 산다고 맨날 올리더만 이게 뭐야?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여기 집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그건 난 살 수 있잖아. 여기 대출 받아가지고 이 정도 전세는 살 수 있는데? 그런 걸 알아야 돼. 맨날 뭐 어디서 이상한 정보나 봐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정보나 봐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운님, 그러니까 다운님 결혼하세요. 저는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번데기야. 저는 아직 번데기라서 세상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해요. 난 정말로 뭐 어떤 뭐 성대한 결혼식, 좋은 조건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온전히 내게 아니에요. 은행이 실주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은행 얘기하니까 요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달러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1480까지도 돌파를 했어요. 환율이.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처라고는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나는 기준금리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지금 기준금리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 안 올리는 이유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의 막대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설업 경기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줄줄이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그건 빚진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 잘못이죠. 그 사람들만 하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부채라는 건요 적절히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이 통화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돌고 돌고 돌면서 굉장히 경제를 순환시킬 수가 있거든. 그 과정에 등장하는 게 부채고 그래서 부채를 진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빚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금리 올리지 진짜 빚낸 사람들 그냥 다 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팍 올려서 정말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하고 부채가 많이 있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래저래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다른 사람도 받을 겁니다. 충분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르죠. 그걸 알면 내가 지금 한 자리 해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우리 제메이 형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차관직을 하나 주지 않겠어요? 차관직을 주지 않겠냐고. 그걸 모르니까 여기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아? 누군가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미련한 거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련한 게 뭐 어때서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최소한 있잖아.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거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사람은요. 그래도 숫자로 치면 0이 아니야. 0과 0.00001은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죠?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 하늘이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 하늘아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맨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없는데.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제가 요즘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의 감동은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의 감동. 크진 않아요. 녹화를 잠깐 끊어가죠. 뭐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작은 이야기 사랑이 마음을 감춰 그대 곁에 머물러 와 듣다가 실제로 울었다. 자, 운 거 인증해서 올리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얼른 인증해서 올리세요. 인증해서 올려요. 자 빨리 올려요. 눈물 그 휴지에 근데 물 묻히면은 주작이 너무 쉽네. 눈망울에 맺힌 거 인증하세요. 눈망울에 맺힌 거 또르르 흐르는 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이 있네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참 좋네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오늘의 이슈 못 보나봐. 다운님 슬픈가봐. 아니에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이슈는 볼 필요가 없어. 오늘의 이슈는 좀 멀리 있는 세상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슈는 가까이 있잖아. 훨씬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의 이슈에서 만약에 오늘의 이슈에서 누가 누굴 때렸대. 그러면 와 도파민이 나오지만 채팅창에서 누가 밥을 먹었대. 그럼 그게 더 나와요. 도파민. 와 무슨 밥을 먹었을까? 와.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 때린 정보가 훨씬 듣고 싶죠. 아니야. 너무 남이잖아. 저기 김아무개 씨와 이아무개 씨가 격투 끝에 김아무개 씨가 이겼다. 궁금합니까? 도파민이 나와요? 안 나와. 하지만 나랑 친한 누구누구와 뽀뽀를 했다. 이러면 도파민 터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친하게 안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친한 사람이 여러분 말고는 없어서 그러합니다. 맞다. 그리고 내일 안주로 뭘 준비할까 고민입니다. 스초생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그래? 나 스초생 매번 선물 받았어가지고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비싸진 줄 몰랐네. 스초생 난 케이크류는 생각도 못했는데. 케이크류 케이크류도 그래. 케이크도 핑거푸드는 아니지만 케이크도 깔끔하고 이쁘게 먹을 수 있긴 하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케이크들 스타벅스든 파리바게트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 광고랑 너무 다르다. 개판이다 한마디로. 그걸로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있지. 투썸이 괜히 투썸이 아니다. 투썸 스초생 비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매번 싫은 소리 했지만 투썸만한 게 없네. 케이크 나오는 거 보면 투썸만한 게 없긴 해. 지금 각종 브랜드 케이크가 나오고 있는데 베리밤 파리바게트로 얘기를 하면은 광고랑 사진에는 딸기가 왕창 올라가 있고, 그런데 실상은 딸기 반 갈려가지고 반 갈은 딸기를 앞에서만 보면은 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 갈린 딸기를 올려가지고 사실은 절반의 딸기가 들어있고, 투썸은 무조건 딸기 하나 다 들어가 있거든. 스초생은 투썸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스초생이라는 말이 투썸이 만든 거야 아니면 원래 있는 거야? 그게 좀 궁금해. 저는 다른 스초생은 안 먹어봐서 나는 맨 처음에 투썸의 메뉴가 유일한 스초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스초생은 투썸이 제일 맛있다. 그럼 다른 스초생도 있다는 건가? 다른 데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거 보면은
물론 내가 관심이 없고 독일에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라디오 듣다가 밥하고 왔어요. 라디오 듣다가 밥을 갑자기 했어?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왜 라디오 듣다가 밥을 하고 했지? 라디오 들으면서 딴짓하기 좋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소리가 비어있는 시간에 대한 굉장히 아까운 그런 느낌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소리가 비어있는 시간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해서 뭘 하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설거지를 하잖아? 그럼 설거지하면서 뭔가 흘깃흘깃하면서 볼 거를 틀어놔. 라면을 끓여. 3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3분은 기다리면서 뭔가 볼 거를 무조건 틀어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근데 침착맨 아저씨를 안 틀어놔요. 왜냐면 침착맨 아저씨 저는 틀어놓으면 저는 원본을 틀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원본이 그 유료로 바꾸어가지고 원본 영상을 이제 내가 가입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막 시간이 널널하고 맨날 원본 늘 보고 그러면은 가입을 하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원본 엄청 또 밀려 있고 해서 그래서 아휴 그냥 마음에서 접고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비는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은 롤플 주제에 좀 도움될 만한 그래서 주로 저는 그 약간 페이크 다큐 영상들 있잖아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코믹한 영상들 그런 걸 보거나 합니다. 뭔가 소재에 도움을 얻고자. 왜냐면 내가 이곳저곳의 소재를 좀 알아야 뭘 녹여낼 거 아니야. 저도 그래요. 뭔가 계속 들려야 마음이 편하나. 그래서 지혜는 요즘에 압축본 많이 보더라. 저녁할 때 다작가 요약본 들어도 딱 좋아요. 압축본. 근데 나도 내 압축본 모니터링 할 때 듣거든? 근데 너무 쉴 새 없이 말하잖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압축본은 그게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 일종의 막아 끼는 구간? 라디오로 치면 방송사고인데 근데 인방은 그게 아니잖아. 뭔가 그 말 안 하는 시간도 나름의 흐름인데 압축본은 쉴 새 없이 말해. 정말 쉴 새 없어.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쉴 새 없이 말해 하고 1, 2, 3, 4 하고 정말 쉴 새 없어 라고 띄워 말했잖아요. 나 압축본 가면은 정말 쉴 새 없이 말해. 정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난 모르겠어.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근데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 알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원본 올리는 거 다운 라이브 저장소라고 채널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최근 거는 올리고 있어요. 다운 라이브 저장소. 원래 올리던 그 다작가 원본 저장소, 다운 원본 저장소 거기에 안 올리고 다운 라이브 저장소에 올리고 있어요. 요약을 타이트하게 해서 쉬지 않고 하셔서 밥할 때 빨리빨리 움직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밥을 하잖아. 물론 뭐 밥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밥 안 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 느낌 들 때 없어요? 얘는 밥을 지가 안 해먹어서 모르는구나. 뭔가 이런 느낌 들 때 없어? 뭔가 살림 안 해본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얘 모르니까 이런 생각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나는 그거 진짜 많은데. 왜냐면 저는 자취를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자취를 물론 저보다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만큼 자취를 오래 하고 꾸준히 한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되게 살림에 대한 어찌 보면은 나름의 베테랑이죠. 근데 세상에는 사실 뭐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살림이라는 거 안 살아본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귀엽네. 귀엽군 짜식아.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귀엽군. 그냥 그러려니? 자취 시작하면 초반은 하는가 싶다가 전자레인지 돌려먹기만 합니다. 저 말도 있잖아요. 트랍 레프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생각도 있잖아요.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저것도 초창기 중의 일부야. 왜냐면 더 자취 고인물이 되잖아요. 전자레인지 안 돌려먹어. 왜 안 돌려먹냐? 몸이 병드는 느낌을 이제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느낌이 현실이 되거든.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요리를 먹으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잖아요. 체감이 돼요. 뭔가 내 몸에 뭔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내가 휘발유차야.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뭔가 휘발유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휘발유에 불순물이 좀 많이 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막 엔진이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점점 더 자취를 만약에 더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반찬이라도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반찬 적어도 돼. 김치, 김밥이라도 전자레인지 요리가 아니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치면은 요즘엔 또 전자레인지 요리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더 그게 영양분 쪽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올해가 자취 시작한 첫 해라 시험 공부한다고 하다가 그 핑계로 전자레인지만 의존했어요. 나 이제 도사야 도사. 나 도사야. 귀엽게 봐주니까 그렇죠. 수저 들고 식탁에 앉아서 언제 다 돼? 그러면 밥하기 싫어져요. 진짜? 아휴, 참 사실 근데 우리 살림해본 사람들은 그거 알잖아. 밥이 요리라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가 제일 신나잖아. 제일 기쁘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가 제일 신나고 기쁜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군가 때문에 제일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 그게 언제냐?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식탁 앉아. 밥 아직도 안 됐어? 나 배고프다 했는데. 빨리 좀 되는 거 없어? 그냥 대충 먹자. 배고프다니까. 그냥 전자레인지 그냥 아무거나 데워 먹지 그냥. 이런 소리 하잖아? 세상에서 요리 제일 하기 싫어져.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요리는 내 요리를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하고 싶지만 반대로 내 요리를 먹어주는 사람이 내가 요리를 제일 하기 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해요. 참 아이러니. 사실 근데 요리 누군가가 해주는 요리를 먹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멘트를 마음에 없어도 해야 돼. 어떤 멘트?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마음속에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도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꺼내 제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있잖아요. 대부분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 먹는 사람이 도와주는 걸 바라지 않아요. 진짜 바쁘면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라지 않아. 분명히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얘기하면 괜찮아. 내가 다 했어. 앉아있어.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생각 없어도 무조건 도와줄 거 없어. 제발 이 멘트 제발 하세요. 제발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멘트. 그리고 제발 있잖아. 맛있겠다를 제발 좀 해. 근데 그런 사람 있지.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겠다라고 해요. 맛이 없어요. 요리해준 사람 맛없게 해요. 그러면 네가 해. 진짜.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하라니까. 그게 맞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 맞아요. 만약에 집안에서 요리를 해준 사람이 따로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의 요리가 맛없어. 그러면 그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발 요리해야 돼. 왜냐면 항상 그렇잖아. 늘 최상을 뽑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요리가 맛이 없으면 더 맛있는 걸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지가 해야 돼. 그게 맞아. 제발 그게 맞아. 누군 뭐 없는 시간 다 내서 요리하는 건데 말이야. 맛없어? 그럼 먹지 마. 네가 해.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는 멘트예요. 최악의 멘트. 그래서 만약에 저잖아요. 만약에 라면 있잖아요. 만약에 결혼했어. 그럼 아내가 만약에 라면을 해줘. 그럼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라면 냄새가 나잖아. 맛있는 냄새. 딱 라면 딱 가져오잖아. 그러면 나는 우리 여보가 해준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럼 아내 되는 사람이 뭐 괜한 소리 한다, 뭐 빈말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일단은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기본적으로 기분이라는 게 평균 이상은 돼. 며칠 동안 라면만 줘도 당연하지.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이거는 제발 얻어먹는 사람은 이걸 숙지해야 돼. 얻어먹는 사람은 메뉴를 요구해주면 요리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메뉴에 대한 니즈를 표출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또 이거야? 라든지 이거밖에 없어? 라든지의 멘트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최악의 멘트. 그래서 저는 나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며칠 동안 라면만 줘도 오케이요? 평생 줘도 오케이야. 내가 먹는 입장이라면 평생 줘도 오케이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요. 왜냐면 먹는 자의 태도라는 건 이렇게 돼야 돼요. 먹는 자의 태도는 자신의 니즈를 표출하는 거는 요리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겠지만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이미 정해놨다면 그거에 대해서 군말 없이 먹을 수는 있어야 돼. 그게 만약 싫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 어쩜 이리 잘 아시지? 나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때는 나를 여자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심리의 마스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마음을 잘 알아요. 한때는. 지금은 내가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 솔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는 내가 여자의 마음을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 방송을 하잖아요? 오라라. 내가 현실에서 만난 여자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다 알았는데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다 파악했는데 여기는 채팅창 이거 모르겠다. 정말 어렵습니다. 솔트의 마음은 매번 몰라. 그냥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는 거지. 솔트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알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박보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하진 않아요. 드롬님이 오늘 오셔서 조금 더 다양해졌네요. 누구요? 두 번 말하면 안 좋아. 두 번 말하면 안 좋아. 그런 게 있어. 그 약간 미신인데 인사 두 번 하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괜히 또 연예계 생활에 안 좋으실까 봐 두 번은 말 못하겠어. 보건 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나. 근데 나 손은 보검씨보다 예뻐. 손은 예뻐. 보검씨보다. 목까지 하자. 목도 예뻐. 가슴까지. 배. 엉덩이. 허벅지. 목 아래까지. 아 맞다. 나 화상 입었어요. 이거 엄청난 이슈인데 내가 이거 말 안 했네. 근데 나 너무 분해. 제가 화상 왜 입은 줄 알아요? 나 진짜 분하다. 진짜 분해요. 제가 기름 화상 입었거든요. 기름 화상 뜨거운 거 아시죠? 근데 내가 기름 화상 왜 입었는 줄 알아? 계란 후라이 하다가 진짜 진짜 너무 열받아. 계란 후라이 하다가 기름이 튄 거야 갑자기. 계란 후라이에다가 기름이 튀었어. 그거 뜨거워가지고 찬물에 바로 헹궜거든요. 근데 물집까지 잡혔어. 너무 어이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돈가스로도 튀기다가 뭐 새우튀김이라도 하다가 뭐 감바스라도 하다가 있으면은 내가 억울하지라도 하다. 와, 내가 무슨 계란 후라이 하나 화상 입으니까 세상 억울해. 세상 정말 억울해요. 정말로. 손해가 진짜 손해가 너무 커. 거의 약간 2급이에요. 편의점에 100원짜리 껌 사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깁스한 느낌이야. 너무 억울해 진짜. 내가 괜히 계란 후라이를 그냥 스크램블 에그 먹을 걸. 스크램블 에그 했으면 안 튀었을 텐데. 스크램블 에그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계란 넣자마자 이렇게 휘졌잖아요. 상대적으로 기름이 튈 확률이 줄어들어.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그 쫙 퍼지잖아요. 그리고 그 퍼진 게 그 퍼진 거 안에서 기름이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펄럭펄럭 하잖아요. 계란 후라이가 펄럭펄럭 하면서 거기서 기름이 팍 하고 튈 수 있는 거거든. 거기서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크램블 에그 했으면 사실 절대 튈 일이 없는데 후회가 돼요. 후회가. 물집 일부러 트지 마요. 안타깝게도 물집을 이미 터뜨렸습니다.
그 일회용 바늘로 물집을 터뜨렸어요. 항생제 연고 잘 발랐습니다. 감염되지 않게. 약국은 갈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화상 연고도 있고 항생제 연고도 있고 해가지고. 내일 계란말이 안 좋아하시죠? 계란말이? 계란말이? 잠깐만, 계란말이? 계란말이? 오, 계란말이 진짜 괜찮은데? 계란말이 비주얼도 이쁘고 파슬리 솔솔 뿌려 놓으면 비주얼도 예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약간 일본식 그 타마고 느낌으로 설탕 쫙 해가지고 만들면은 달달하게 하면은 위스키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진짜 할까? 괜찮은데? 달콤하게? 설탕이 왜 나요? 일본식 계란말이 있잖아. 달콤하게. 그거 몰라? 동그리오토 타로. 일본식 그 동구리오 들으면서 계란말이 촥 하면 일본식으로 잘 나온다고. 한국식?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계란말이는 한국식 일본식 다 좋아. 근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내가 계란말이를 한다면 저는 일본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의 술이 위스키잖아. 높은 도수의 위스키는 달콤한 거랑 또 잘 어울려요. 물론 짠 거랑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달콤한 거랑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달콤한 게 쉽게 물리잖아요. 근데 위스키랑 합쳐지면 그 단맛이 혀에 있었다가 위스키의 술로 싹 하고 씻어 내려주면 너무 좋아. 체에 왜 걸러? 아깝게 그걸 왜 걸러? 그동안 롤플만 듣다가 라방 처음 온 건데 미식가이신가 보군요. 맞아요. 또 꼬레 미식가. 사실 제가 미식가는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모든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모든 음식을 좋아하지만 취향은 있어요. 확실한 취향은 있습니다. 일본식 하신다길래 체에 거르는 것도 할 것 같았어요. 야매 야매로. 일보르식은 저르토르 바르식은 부르가르는 하브디다. 힘들어. 정통은 내가 시도하기에는 일본식의 정통 조리 방식을 너무 손이 많이 가. 대충 하면 되지. 계란말이는 저희 엄마가 오래 걸린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계란말이가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요. 어머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 계란말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계란말이는 빨리 되는 거잖아. 엄마가 그냥 해주기 싫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밥 못 먹을 거예요. 집에서 밥 못 먹을 겁니다. 꼭 말해보세요. 네, 뭐 농담으로 말했지만 팩트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실만 전달하면 계란말이는 절대 오래 걸리는 요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계란 후라이에 비하면 오래 걸리죠. 스크램블 에그에 비하면 오래 걸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걸린다라는 요리들을 보면 그래도 반찬 하나에 한 2-30분 넘게 잡아 먹어야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계란말이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그냥 손이 가는 거죠. 엄마한테 가서 울어보세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 친구 미영이 알지? 미영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대. 근데 엄마, 난 그 맛을 모르잖아. 난 그 맛을 몰라. 기억이 안 나, 엄마. 나도 알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엄마한테 계란말이 해달라고 했던 거였거든. 근데 내가 잘못했어. 난 계란말이 안 먹어도 돼. 엄마 있으면 돼. 그냥 엄마가 내 옆에 있어주면 그거면 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계란말이 해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계란말이 간단하게 먹을까 하시더니 10개로 하십니다. 무슨 10개는 좀 심했는데. 근데 그 계란말이 있잖아요. 적은 계란으로도 계란말이 잘하는 방법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이소에 가면 계란말이용 작은 팬이 있어요. 거기에 하면
진짜 계란 적게 써도 계란말이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후라이팬은 되게 둘레가 넓잖아요. 그래서 계란말이를 할 정도로 돌돌 말릴 정도로 하려면 계란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계란말이 전용 작은 팬을 사면 정말 조금의 계란물로도 계란말이가 가능합니다. 계란말이에 크림이나 김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계란말이에 크림이 김 넣으면은 굉장히 고급화 계란말이가 되고, 크림이나 김이 만약 집에 없다. 근데 좀 짭조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멸치 다시다 넣으면 굉장히 짭조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소고기 다시다도 괜찮고, 아니면은 미원을 넣어도 정말 맛있고, 일식으로 먹고 싶다 야매로 그럼 설탕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하신다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케찹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죠. 싫어요. 난 특별한 거 먹을래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계란말이를 할 때 간장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까만 계란말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와, 다운님 저거 지가 해봤나 보다, 지가 해봤으니까 저러지, 이런 생각 할까봐 말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게, 저는 괴식은 만들지 않아요. 맛있는 것만 만들지. 그냥 계란물에 간장 넣을 생각은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거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방금 말하면서 느꼈는데 간장에 설탕 넣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간장이랑 설탕을 같이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간장 설탕 같이 넣으면 그거 괜찮을지도? 왜냐면 단짠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단짠으로 밸런스 잘 맞춰서 맛을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간장에 참기름 넣고 설탕 넣어서 국수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간장에 참기름 넣고 설탕? 간장에 참기름. 국수 말 때 그렇게 하나? 나는 국수 그 잔치국수 말하는 거지. 난 설탕 넣어 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맛있나 보네. 국수에 설탕 넣는 거 그거 되게 설탕 국수라고, 그 전라도였나 어디였지? 거기만 있는 거 아닌가? 다운님 먼저 시도해 주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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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 속삭이는 우리의 이야기. 사랑해 이 밤이 오도록 그대 곁에 있으면 영원히 함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흥얼거리는 이유 뭔지 아세요? 제가 보컬 트레이닝 받은 거 중에 그게 있거든요. 노래 부르기 전에 어느 정도 예열을 걸어놔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심야 라디오 푸른밤 다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분. 정규 엔딩에 비해서 2분이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뭐요? 엔딩할 겁니다. 자, 오늘의 제작 지원입니다. 하늘이, 그리고 익명의 오픈 순위. 감사합니다. 오늘의 터프원은 오순입니다. 오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오순이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오순아,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자 오순아, 내 꿈꿔. 솔저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자요. 다나잇입니다. 잘자라는 인사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엔딩곡 시그널 나오면서 제가 잘자라는 인사 직접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엔딩곡 끝나면 제가 셀프로 타프원 오순이를 위해서 엔딩곡을 또 불러줄 건데, 여러분의 고막을 위해서 안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에 잘자, 김현경님 잘자요, 하늘이 잘자, 하영님 잘자요, 주희 잘자, 지혜 잘자, 인사수빈이 잘자, 드랍 레프트님 잘자요. 내일도 봅시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입니다. 여러분, 내일 엄청난 파격적인 복장을 하고 올게요. 근데 막상 내일 파격적인 복장이 아니다? 그럼 절 때리세요. 네,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잖아요. 아무튼 내일 위스키와 파격적인 복장에 술 먹방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합니다.